그 말을 들을 때마다 할아버지는 아내 따뜻한 마음씨에 감동했었어요. 그래, 생명은 생명이지. 할아버지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무서움을 떨치고 이 흰 뱀을 도와주기로 한 거예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뱀이 너무 크고 무거워서 혼자서는 어림도 없었거든요. 할아버지는 바위 틈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뱀의 몸이 끼인 부분을 잘 보니 바위를 조금만 움직이면 빠져나올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바위가 어른 서너 명이 힘을 합쳐야 움직일 수 있을 만큼 컸습니다. 혼자서는 안 되겠구나. 할아버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뱀이 할아버지를 바라보는 눈빛이 더욱 간절해졌어요. 마치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알겠다, 알겠어. 내가 도움을 구해올게. 할아버지는 뱀에게 말했습니다. 뱀이 알아들을 리는 없지만 왠지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어요. 할아버지는 지팡이를 짚고 서둘러 마을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빠른 걸음이었어요. 무릎이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왠지 빨리 가야 할 것 같은 마음이 들었거든요. 산길을 내려가면서 할아버지는 계속 뱀 생각을 했습니다. 그 신비로운 모습, 지혜로운 눈빛, 그리고 간절한 표정. 정말 범상치 않은 존재였어요. 혹시 전설에 나오는 그런 벼인 건 아닐까? 할아버지는 어릴 때 할머니에게서 들었던 옛날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깊은 산속에는 수백 년을 산 영물들이 살고 있다는 이야기였어요. 그런 영물들은 보통 사람들에게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지만 가끔 특별한 인연이 있는 사람에게는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설마 그런 건 아니겠지.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뱀은 정말 평범한 벼이 아니었거든요. 마을에 도착하자 마침 젊은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이웃 집에 사는 김철수, 박영우, 이민수, 그리고 정수진이었어요. 아, 뒷산에 큰 벼이 바위에 끼워서 못 나오고 있어. 좀 도와줄 수 있겠나? 할아버지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벼이요? 할아버지, 벼은 그냥 놔두세요.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영우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이 벼은 좀 특별해. 완전히 하얀 벼인데 크기도 엄청나고 지금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있어. 할아버지는 벼의 모습을 설명하려 했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 신비로운 모습을 말로 표현하기에는 한계가 있었거든요. 하얀 벼이라뇨? 그럼 벼이 우리 산에 있을까요? 민수가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말이야. 내가 거짓말할 이유가 있겠나? 정말 신기한 벼이야. 눈동자가 파란색이고 머리에는 금빛 무늬가 있고 할아버지가 열심히 설명하자 젊은이들이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할아버지가 거짓말하실 분은 아니지만 혹시 착각하신 건 아닐까요?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착각이 아니야. 분명히 봤어. 그리고 할아버지는 벼이 말하는 것 같았다는 이야기는 참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말을 하면 정말 미친 사람 취급을 받을 것 같았거든요. 그냥 한번 가보죠.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뭔가 있긴 있을 거예요. 철수가 나섰습니다. 그는 평소에 할아버지를 많이 따라했거든요. 네, 맞아요. 설사 평범한 벼이라도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는 게 좋죠. 수진도 동의했습니다. 결국 4명의 젊은이들이 할아버지를 따라 산으로 올라가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로프와 간단한 도구들을 챙겼어요. 할아버지 정말 어디 있다는 거예요? 올라가는 길에 영어가 물었습니다. 평소에 가던 약스터보다 훨씬 위쪽이야. 처음 가본 곳인데 거기에 작은 약스터라 하나 더 있더라고. 아, 그건 말씀이시는데요. 저희도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시간에 올라가서 드디어 그 약스터라에 도착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손가락으로 바위 틈을 가리켰어요. 저기야, 저 바위 틈에 젊은이들이
조심스럽게 다가가더니 순간 모두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세상에 정말 있네요. 이런 뱀은 처음 봐요. 그들이 본 흰 뱀은 할아버지의 설명보다도 더 경이로웠습니다. 그 아름다운 모습, 신비로운 분위기, 그리고 지혜로운 눈빛까지 정말 이 세상의 것이 아닌 것 같았어요. 정말 하얗네요. 그리고 이렇게 큰 뱀은 처음 봐요. 철수가 감탄했습습니다. 머리의 문양도 정말 신기하고 저 눈동자 좀 보세요. 정말 파랗네요. 수진도 놀라워했어. 뱀은 사람들이 와도 별로 놀라는 기색이 없었어요. 오히려 구해달라는 듯한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구해낼까요? 바위가 너무 큰데 젊은이들이 걱정했지만 다행히 방법이 있었습니다. 철수가 가져온 로프를 이용해서 바위를 조금씩 움직이는 것이었어요. 조심해서 해야 해요. 뱀이 다칠 수 있어요. 수진이 당부했습니다. 1시간 넘는 사투 끝에 마침내 흰 뱀이 바위 틈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자유로워진 뱀은 잠시 몸을 추스르더니 고개를 들어 할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 순간 할아버지는 또 다시 그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했습니다. 분명히 뱀이 말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못 듣는 것 같았습니다. 흰 뱀은 천천히 몸을 돌려 옆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뱀이 지나가는 길마다 시들었던 풀들이 살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풀이 살아나고 있어요. 젊은이들이 놀라 소리쳤습니다.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사방에서 하얀 안개가 피어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금세 시야가 완전히 가려졌습니다. 안개 속에서 할아버지는 마지막으로 뱀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할아버지 3일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세요. 안개가 걷혔을 때 흰 뱀은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요. 다만 뱀이 지나간 자리에는 생긴 엄지는 풀들이 자라고 있었고 그것만이 방금 전 일이 현실이었음을 증명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김덕수 할아버지는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하얀 옷을 입은 아름다운 여인이 나타나 깊이 절을 하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의 따뜻한 마음에 감사드립니다. 작은 보답이지만 받아주세요. 여인이 사라지자 온 세상이 하얀 빛으로 물들었고 그 빛 속에서 무언가 따뜻한 기운이 할아버지의 온몸을 감쌌습니다. 새벽 5시 할아버지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몸이 이상했어요. 10여 년간 괴로웠던 관절염 통증이 감쪽같이 사라진 것입니다. 무릎을 구부려 보고 허리를 돌려보고 어깨를 움직여봐도 전혀 아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젊었을 때처럼 몸이 가벼웠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할아버지는 놀라서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평소에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무릎과 허리가 뻑뻑해서 한참을 끊고 걸어야 했는데 오늘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집안에 아무런 통증 없이도 걷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마당으로 나가봤습니다. 그리고 그가 본 광경에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기 시작했어요. 3일 전까지만 해도 메마르고 황량했던 마당이 완전히 변해 있었습니다. 온 마당에 형형색색의 꽃들이 만발했고 말라 죽었던 감나무와 대추나무에는 푸른 잎들이 무성하게 자라나 있었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마당 한가운데 작은 연못이 생겨나 있었는데 그 물이 수정처럼 맑고 투명했습니다. 세상에, 이게 정말 우리 집 마당이 맞나? 할아버지는 믿기지 않아 눈을 비비고 또 비볐습니다. 하지만 꿈이 아니었어요. 분명히 현실이었습니다. 진달래, 개나리, 장미, 국화, 무궁화가 한마당에서 동시에 피어 있었어요. 10월이라는 계절의 법칙을 완전히 무시한 채 봄꽃, 여름꽃, 가을꽃이 모두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마당을 천천히 걸어 다니며 구석구석을 살펴보았습니다.
꽃들에서는 향긋한 향기가 끊임없이 퍼져나왔고 그 향기를 맡기만 해도 마음이 평온해지고 행복해졌어요. 마치 어릴 적 어머니의 품에 안긴 것 같은 따뜻함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연못가에 앉아 물을 들여다보니 자신의 얼굴이 비쳤는데 어젯밤보다 훨씬 젊어 보였어요. 주름은 많이 줄어들었고 눈빛은 더욱 또렷해졌습니다. 흐려서 잘 보이지 않던 시야도 놀랍도록 선명해져 있었어요. 그때 연못 가장자리에서 뭔가 반짝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세히 보니 하얀 비니 하나 떨어져 있었어요. 분명히 그 흰배의 비니였습니다. 할아버지는 비늘 조심스럽게 주워 들었는데 비늘 만지는 순간 온몸에 따뜻한 기운이 퍼지는 것을 느꼈어요. 아, 정말 그 벤이 해준 일이구나. 할아버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3일 전 그 신비로운 흰베이 했던 마지막 말이 떠올랐어요. 3일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정확히 3일이 지난 지금 이런 기적이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전 9시경 할아버지가 새로 생긴 연못은 물을 떠서 마시고 있는데 갑자기 핸드폰이 울렸어요. 5년 만에 처음 듣는 큰아들 민수의 목소리였습니다. 민수는 전화를 하자마자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젯밤 꿈에서 할아버지가 나타났다는 것이었어요. 꿈속의 할아버지는 젊고 건강한 모습이었고 집에 와보라 아빠가 보고 싶다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너무 생생한 꿈이어서 눈을 떠서도 한참을 울었다고 했어요. 할아버지는 눈물이 주르르 흘렸습니다. 그동안 연락 한 번 없던 아들이 갑자기 이런 전화를 하다니 이것도 흰배의 은혜가 분명했어요. 아빠 정말 죄송해요. 그동안 너무 바빠서 이번 주말에 꼭 가겠어요. 가족들과 함께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할아버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오후에는 작은 아들 민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호도 비슷한 꿈을 꾸었다고 했어요. 꿈에 흰베이가 나타나서 내 아버지를 찾아가라고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평소 꿈을 믿지 않던 민호였지만 이번만큼은 달랐다고 했어요. 너무 생생하고 강렬한 꿈이어서 무시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저녁에는 막내딸 은주에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은주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어젯밤 꿈에 거대한 흰베이가 나타나서 아버지가 외로워하신다. 빨리 가서 말하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너무 생생해서 무서울 정도였다고 했어요. 세 자식 모두에게 같은 꿈이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흰베이가 자신에게 준 선물이 단순히 건강과 아름다운 마당만이 아니라는 것을요. 가장 소중한 선물인 가족의 사랑을 되찾아 준 것이었어요. 그 후 며칠 동안 할아버지의 집에는 놀라운 일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첫째, 마당의 꽃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아름다워졌어요. 꽃잎은 더욱 크고 빨갛고 향기는 더욱 진해졌습니다. 특히 밤에는 꽃들이 은은하게 빛을 발해서 마당 전체가 환상적인 분위기에 휩싸였어요. 둘째, 연못생물에는 신기한 효능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그 물을 마실 때마다 몸에 활력이 넘쳤고 정신도 더욱 맑아졌어요. 심지어 오래된 상처들까지 아물기 시작했습니다. 셋째, 집 주변에 작은 동물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다람쥐, 토끼, 새들이 할아버지를 전혀 무서워하지 않고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마치 할아버지가 동물들과 소통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갖게 된 것 같았어요. 이런 소문이 마을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웃들이 호기심에 찾아왔는데 직접 보고 나서는 모두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마을 이장인 박정수 씨가 찾아왔을 때의 일이 기억에 남습니다. 평소 무뚝뚝하고 현실적인 성격이었던 박 이장이 할아버지의 마당을 보고는 완전히 넋을 잃었어요. 한참을 말없이 꽃들을 바라보더니 이게 정말 현실인가요?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경외감과 함께 깊은 감동이 스며 있었어요. 마을의 할머니들도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김순자 할머니는 평소 관절염으로 고생하고 있었는데 할아버지 마당의 꽃향기를 맡고 나서 통증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했어요. 이 말순 할머니는 오랫동안 불면증이 시달렸는데 연문 옆에서 잠시 쉬고 나서 그날 밤 깊이 잠들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소문은 점점 더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인근 마을 사람들도 찾아오기 시작했고 심지어 도시에서도 사람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모두 할아버지의 기적적인 이야기를 듣고 직접 확인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순수한 마음으로 찾아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황금만 쉬는 할아버지의 변화를 탐욕스러운 시선으로 바라봤어요. 황금만은 젊었을 때부터 돈벌이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많은 땅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그 돈을 마을을 위해 쓴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오히려 더 많은 이익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황금만은 며칠 동안 할아버지를 몰래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매일 뒤산으로 올라가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는 확신했습니다. 분명히 산에 뭔가 비밀이 숨겨져 있을 것이라고요. 어느 날 오후 황금만은 할아버지를 미행했습니다. 할아버지가 향하는 곳은 바로 그 약스터였어요. 황금만은 나무두 위에 숨어서 할아버지의 행동을 지켜봤습니다. 할아버지는 약스터에서 물을 마시고 주변을 둘러보며 뭔가를 중얼거렸어요. 황금만은 할아버지가 보물을 숨겨둔 곳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할아버지가 갑자기 뒤를 돌아갔어요. 황금만은 깜짝 놀라 나무드로 몸을 숨겼지만 이미 들킨 것 같았습니다. 누구세요? 거기 누구 있어요? 할아버지가 물었지만 황금만은 대답하지 않고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더욱 강한 의심과 탐욕이 자리 잡았어요. 그날 밤 황금만은 서울에 있는 지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대형 개발업체에서 일하는 김 부장이었어요. 김 부장, 나야. 황금만이야. 혹시 시간 있으면 우리 마을에 한번 와볼 수 없나? 아주 흥미로운 일이 생겼거든. 황금만은 할아버지의 기적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물론 과장과 추측이 많이 섞여 있었어요. 그는 분명히 할아버지가 산에서 엄청난 보물을 발견했고 그것을 이용해서 이런 기적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확신한다고 했습니다. 김 부장은 흥미를 보였습니다. 만약 정말로 그런 신비한 힘이 있는 곳이라면 그것을 관광자원으로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알겠네. 내일 당장 내려가겠네. 그리고 우리 사장님도 모시고 갈게. 전화를 끊고 나서 황금만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드디어 자신도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자신의 탐욕스러운 계획이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불러올지를요. 그날 밤 할아버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낮에 느꼈던 불길한 기운 때문이었어요.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계속 들었거든요. 새벽녘 할아버지는 마당의 옆모습에서 이상한 현상을 목격했습니다. 연문물이 희미하게 빛나면서 그 속에서 흰 범의 모습이 어른거렸어요. 그리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아버지 조심하세요. 나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할아버지를 노리고 있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반드시 지켜드릴게요. 할아버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흰 범이 자신을 보호해주겠다고 약속한 것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었습니다. 과연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며칠 후 할아버지의 우려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황금만이 서울에서 온 개발업체 사람들과 함께 할아버지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날은 할아버지에게 있어서 새로운 시련의 시작이 될 날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7시 할아버지는 평소처럼 마당에서 꽃에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새벽 이슬이 아직 마르지 않은 꽃잎들이 햇살을 받아 보석처럼 반짝였어요. 할아버지는 이런 평화로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흰뱃의 은혜로 되찾은 건강과 아름다운 마당,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들의 사랑까지 모든 것이 꿈만 같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대문 밖에서 시끄러운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러 대의 차가 동시에 멈춰서는 소리였어요. 할아버지는 물 뿌리기를 내려놓고 대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대문을 열어보니 정말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검은색 고급 승용차 5대가 줄지어 서 있었고 그 차들에서 멋지게 정장을 차려입은 사람들이 우르르 내리고 있었습니다. 모두 15명 정도 되어 보였습니다. 그들의 옷차림과 행동거지를 보니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가장 앞에 서 있는 사람은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였는데 값비싼 양복을 입고 있었고 손목에는 번쩍이는 금시계를 차고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황금마 씨가 비굴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어요. 벅수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황금마 씨가 과장된 인사를 하며 다가왔습니다. 이분들은 서울에서 내려오신 대한개발 김 회장님과 임직원분들이에요. 할아버지와 이 마을에 대해 큰 관심을 갖고 계시거든요. 할아버지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지난 며칠 황금마 씨가 자신을 몰래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흰뱃의 경고도 있었고요. 김 회장이라는 사람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사람 좋은 미소를 지으며 할아버지에게 인사했지만 그 눈빛은 차갑고 계산적이었어요.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저는 대한개발의 김태영이라고 합니다. 멀리서부터 할아버지를 뵙기 위해 왔어요. 김 회장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어딘지 모르게 강압적인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로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게 말이죠. 할아버지 집과 이 마을에 대한 놀라운 소문을 들었거든요. 하룻밤 사이에 마당이 꽃동산으로 변했다는 이야기, 그리고 할아버지께서 갑자기 건강해지셨다는 이야기 말이에요. 김 회장은 말하면서 계속 주위를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마당을 보는 그의 눈빛에는 감탄보다는 탐욕이 가득했어요. 정말 신기하군요. 이런 아름다운 곳이 있을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할아버지 혹시 이런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할아버지는 희변의 이야기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그 신성한 비밀을 말할 수는 없었거든요.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김 회장은 만족스럽지 않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다시 미소를 지으며 본론을 꺼냈어요. 할아버지, 사실 저희가 이렇게 찾아온 이유가 있어요. 이곳에 대규모 웨딩 리조트를 건설하고 싶거든요. 할아버지의 이 신기한 마당을 중심으로 해서 말이에요. 할아버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리조트요? 네, 맞습니다. 이런 신비한 곳을 혼자만 간직하고 계시기엔 너무 아깝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 기적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요? 김 회장의 말은 그럴듯하게 들렸지만 할아버지는 그 속에 숨겨진 진짜 의도를 눈치챘습니다. 이 사람들은 돈벌이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었어요. 죄송하지만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할아버지가 단호하게 말하자 김 회장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내 다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아직 제 제안을 제대로 들어보지도 않으셨는데요. 할아버지께 정말 좋은 조건을 들을 수 있어 김 회장은 손짓으로 부하 직원 하나를 불렀습니다. 그 직원은 가방에서 두꺼운 서류 뭉치를 꺼내 할아버지에게 보여줬어요. 이것 좀 보세요. 할아버지, 집과 뒷산 일대를 매입하는 대가로 현금 50억 원을 즉시 지불하겠습니다. 어떠세요? 50억 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의 주변에서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이 음성거렸습니다. 평생 써도 남을 만한 돈이었거든요. 하지만 할아버지의 대답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곳은 제게 너무 소중한 곳이에요. 팔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김 회장의 얼굴에서 미소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할아버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김 회장은 잠시 말을 멈추고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어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사실을 말씀드리면 저희는 이미 일대에 대한 개발권을 확보하고 있어요. 할아버지께서 협조해 주시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셔도 개발은 진행될 겁니다. 이것은 명백한 협박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분노와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이것은 제 땅인데 무슨 권리로 할아버지, 세상 일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행정 절차라는 것이 있거든요. 김 회장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이 지역의 개발 제한 구역 해제 승인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수용 사전 승인서고요. 모두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받은 것들이에요. 할아버지는 그 서류들을 보고 절문했어요. 복잡한 법정 용어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지만 결국 자신의 땅을 강제로 빼앗을 수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할아버지, 놀라지 마세요. 이런 것들은 돈과 권력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에요. 김 회장의 목소리에는 이제 위협과 냉정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물론 할아버지께서 자진해서 협조해 주신다면 50억 원을 드리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법정 싸움을 통해서라도 이 땅을 확보할 겁니다. 그럴 경우 보상금은 시세의 10분의 1도 안 될 거예요. 마을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런 일이 가능하다뇨. 하지만 아무도 나서서 할아버지를 도와주지 못했어요. 상대방이 너무 강력해 보였거든요. 황금마 씨는 내내 비꼬는 미소를 지으며 김 회장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이 일이 성사되면 자신도 큰 돈을 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덕수 할아버지, 제 말을 좀 들어보세요. 저도 이 마을 사람으로서 할아버지가 손해보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김 회장님 제안을 받아들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할아버지는 황금마 씨를 보며 실망했습니다. 척같은 마을 사람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때 김 회장이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께 하루만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까지 답변을 해주세요. 그때까지 결정하지 않으시면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김 회장과 그의 일행들은 마지막으로 할아버지의 마당을 탐욕스러운 시선으로 훑어본 후 차에 올랐습니다. 검은 차들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나서야 마을에 다시 정적이 돌아왔어요. 할아버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순식간에 모든 것이 위기에 처한 것이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할아버지를 바라봤지만 뭔가 도움이 될 만한 말을 해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할아버지는 한숨도 잠들 수 없었습니다. 마당에 나가 연못에 앉아 별을 바라보며 고민에 잠겼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50억 원이라는 돈도 물론 큰 돈이지만 이곳은 돈으로 따질 수 없는 소중한 곳이었어요. 흰뱀의 은혜로 받은 기적의 장소이자 이제 막 되찾은 가족들과의 추억을 만들어 갈 곳이었거든요. 흰뱀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가 준 이 소중한 선물을 지킬 수 있을까? 할아버지가 간절히 기도하듯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영문물이 희미하게 빛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빛 속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반드시 지켜드릴게요. 하지만 앞으로 며칠 동안은 힘든 시간이 될 거예요. 그들의 탐욕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불러오는지 보여줘야 하거든요. 흰뱀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차가운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아버지는 일찍 일어나 마당을 정리했습니다. 혹시 이것이 이 아름다운 마당에서 보내는 마지막 시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오전 9시경 벌써부터 김 회장의 일행들이 나타났습니다. 어제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왔어요. 변호사, 측량사, 그리고 경찰까지 동원했습니다. 할아버지 결정하셨어요. 김 회장이 시간을 제조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깊게 심호흡을 하고 대답했습니다. 제 답은 변하지 않습니다.
절대 팔지 않겠어요. 김 회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렇다면 어쩔 수 없군요.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김 회장은 변호사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변호사는 공문서를 꺼내 읽기 시작했어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수용법에 의거하여 이 토지를 강제 수용합니다. 토지 소유자는 즉시 이곳을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할아버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었어요. 잠깐만요. 이렇게 갑자기 할 수 있는 건가요? 마을 이장인 박정수 씨가 나섰습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모든 절차를 거쳤으니까요. 변호사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때 측량사들이 할아버지의 마당으로 들어와 측량 장비를 설치하기 시작했어요. 아름다운 꽃들을 밟고 다니며 아무렇지도 않게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안 돼요. 꽃들을 밟지 마세요. 할아버지가 절규했지만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더욱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 회장이 부른 인부들이 포크레인을 가져와 마당을 파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뭐 하는 거예요? 아직 소유권 이전도 안 됐는데 할아버지가 항의했지만 김 회장은 비우셨습니다. 할아버지 이미 법적으로는 우리 땅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시간이 없거든요. 빨리 개발을 시작해야 해요. 포크레인의 삽이 아름다운 꽃밭을 무자비하게 파헤쳤습니다. 진달래, 개나리, 장미들이 뿌리째 뽑혀 나갔어요. 할아버지는 자신의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만해요. 제발 그만해. 할아버지가 포크레인 앞으로 뛰어들려고 했지만 경찰들이 그를 막았습니다. 할아버지, 위험하니까 뒤로 물러서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이건 범죄예요. 하지만 아무도 할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는 모든 것이 합법이었거든요. 사람들이 몰려들어 이 참혹한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모두 분노하고 있었지만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어요. 그때 가장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포크레인이 할아버지가 가장 아끼던 연못을 향해 다가간 것이었어요. 안 돼. 그것만은 할아버지가 필사적으로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포크레인의 삽이 연못을 파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하늘이 시커먼 먹구름으로 뒤덮이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맑았던 하늘이 순식간에 태풍이라도 몰려오는 것처럼 변한 것이었어요. 갑자기 날씨가 왜 이래? 사람들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웅성거렸습니다. 그때 연못을에서 무언가 번개처럼 하얀 것이 솟아올랐습니다. 거대한 흰뱀이었어요. 하지만 전에 할아버지가 본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위압적이었습니다. 길이만 해도 10m는 좋게 되어 보였고 온몸에서 신비로운 빛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어요. 뱀이야! 인부들이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흰뱀은 분노에 찬 눈으로 김 회장과 그의 일행들을 노려봤습니다. 그 눈빛은 마치 천둥 번개처럼 무서웠어요. 흰뱀은 하늘을 향해 울부짖었습니다. 그 소리는 온 산을 뒤흔들 정도로 엄청났어요. 그와 동시에 더욱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에서 무지갯빛 번개가 내리쳤고 그 번개가 김 회장 일행들 주변을 강타했어요. 다행히 사람은 다치지 않았지만 그들이 가져온 장비들이 모두 박살이 났습니다. 포크레인은 갑자기 시동이 꺼졌고 아무리 해도 다시 시동이 걸리지 않았어요. 측량 장비들도 모두 고장이 났습니다. 더욱 신기한 것은 파헤쳐진 꽃밭이 눈 깜짝할 사이에 원래대로 복구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뽑혀나간 꽃들이 다시 뿌리를 내리고 파헤쳐진 땅이 다시 평평해졌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김 회장이 공포에 질려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흰뱀의 분노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산에서 무수히 많은 뱀들이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크고 작은 뱀들이 물결처럼 몰려와 김 회장 일행들을 포위했습니다. 물론 사람들을 해치지는 않았지만 그 광경만으로도 충분히 무서웠어요. 새들도 날아왔습니다. 까마귀, 독수리,
매들이 하늘을 덮을 정도로 몰려와 김이장 일행들 위를 맴돌았어요. 멘뜨지, 곰, 늑대들도 나타났습니다. 평소에는 사람들을 피하던 동물들이 모두 나타나 김이장 일행들을 위협했어요. 의약, 도망쳐, 김이장의 부하들이 혼비백 산하여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무서운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흰뱀이 김이장을 똑바로 바라보며 입을 열었을 때 사람의 목소리가 나온 것이었어요. 탐욕스러운 인간들아, 신성한 땅을 더럽힌 죄를 어떻게 갚을 것이니. 김회장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뱀이 말을 한다니 이런 일이 가능한가요? 우리는 잘못한 게 없어. 모든 게 합법이야. 김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변명했습니다. 합법이라는 것이 탐욕을 정당화해 주지는 않는다. 너희가 진정으로 뉘우치지 않는다면 큰 재앙이 닥칠 것이다. 흰뱀의 경고와 함께 하늘에서 또 다시 번개가 내리쳤습니다. 이번에는 김 회장의 차 바로 옆을 강타했어요. 의학 김 회장이 기절할 뻔했습니다. 그때 황금마 씨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욕심에 눈이 멀어 아직도 포기하지 않고 있었어요. 이런 맛을 같은 건 쓸데없어. 우리는 법적으로 정당한 권리가 있다고 황금마 씨가 소리쳤습니다. 흰뱀이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리고 황금마 씨를 향해 무언가를 내뱉었어요. 독이 아니라 하얀 빛이었는데 그 빛이 황금마 씨를 감쌌습니다. 순간 황금마 씨의 몸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의 머리카락이 하얗게 변하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얼굴도 급속히 늙어가고 있었습니다. 아, 아니야. 이게 뭐야. 황금마 씨가 자신의 얼굴을 만지며 공포에 질렸습니다. 탐욕의 대가를 치러라. 내가 얼마나 추악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 외모로도 드러내겠다. 흰뱀이 저주로 황금마 씨는 실제 나이보다 20년은 더 늙어 보이게 되었어요.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본 김 회장과 그의 일행들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철수다. 모두 철수. 뿅. 김 회장이 다급히 외쳤습니다. 그들은 고장난 장비들을 모두 버리고 허둥지둥 도망쳤어요. 하지만 흰뱀은 그들을 그냥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잠깐, 가기 전에 들어라. 이것이 마지막 경고다. 다시는 이곳에 발을 들여놓지 마라. 그리고 탐욕을 버리고 진정으로 뉘치지 않는다면 더 큰 재앙이 너희를 기다릴 것이다. 흰뱀의 경고를 듣고 김 회장 일행들은 혼비백산하여 달아났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마치 도망치는 도둑들 같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떠나고 나서 흰뱀은 할아버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 거대하고 무서웠던 모습이 언제 그랬냐는 듯 온순하고 부드러워졌어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흰뱀의 목소리도 다시 따뜻해졌습니다. 할아버지는 감격에 겨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마워. 내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될 뻔했는지. 할아버지가 저를 구해주셨잖아요. 흰뱀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당연히 저도 할아버지를 지켜드려야죠. 흰뱀은 할아버지의 발치에 고개를 살짝 숙여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연못으로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희망도. 할아버지, 이제 정말 평화로운 날들이 올 거예요. 하지만 앞으로도 계속 지켜보고 있을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흰뱀이 연못으로 사라지자 하늘도 다시 맑아졌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마을 사람들은 방금 전 일어난 일이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고장난 장비들과 도망간 개발업자들, 그리고 늙어버린 황금마씨가 그 모든 것이 현실이었음을 증명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할아버지는 마당에 앉아 별을 바라보며 깊이 감사했습니다. 흰뱀의 보호로 소중한 것들을 지킬 수 있게 되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큰 깨달음도 얻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돈이나 권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온다는 것을. 며칠 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김 회장에 대한 개발이 법정에서
패소했다는 것이었어요. 그들이 제출한 서류들이 모두 위조했다는 것이 밝혀진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사기죄로 구속되었고 회사도 문을 닫게 되었어요. 황금마 씨는 그 일 이후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흰뱀의 저주로 늙어진 외모는 원래대로 돌아왔지만 그의 마음은 완전히 변해 있었어요. 그는 할아버지에게 진심으로 사과했고 자신의 재산을 마을을 위해 기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기쁜 일은 할아버지의 자식들이 모두 고향으로 돌아온 것이었어요. 그들은 아버지가 겪은 일을 듣고 더 이상 아버지를 혼자 두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아버지, 저희가 너무 늦었어요. 이제는 아버지 곁에서 함께 살겠어요. 큰 아들 민수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의 마당은 이제 온 가족이 함께 모이는 행복한 공간이 되었어요. 흰뱀의 은혜로 시작된 기적은 진정한 가족의 사랑으로 완성된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제 진짜 모습을 보여드릴 시간이 왔습니다. 그 목소리가 들린 순간 김덕수 할아버지는 온몸의 혈관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왔던 흰뱀의 목소리와는 완전히 더욱 맑고 더욱 아름답고 마치 천상의 음악처럼 귀에 감미롭게 울려 퍼지는 목소리였습니다. 개발업체를 물리친 지 정확히 일주일이 지난 어느 깊은 밤이었습니다. 달이 유난히 밝았던 그날 할아버지는 평소처럼 마당에 나와 별을 바라보며 흰뱀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고 있었어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거든요. 영광아, 정말 고맙다. 너 덕분에 내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게 되었어. 가족들도 다시 만나게 되고 마음도 지킬 수 있었고 할아버지가 옆모습을 바라보며 혼자 말하듯 중얼거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연못한 가운데서 신비로운 하얀 빛이 솟아오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희미였던 빛이 점점 강해지더니 마침내 연못 전체를 환하게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광경에 넋을 잃고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빛은 단순한 빛이 아니었습니다. 그 속에는 수많은 색깔들이 어우러져 마치 오로라처럼 아름다운 무지개 빛을 만들어내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빛 속에서 뭔가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본 것은 평생 잊을 수 없는 경이로운 광경이었습니다. 옆모습에서 올라온 것은 그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흰 범이 아니었어요. 눈부시도록 아름다운 한복을 입은 젊은 여인이 물 위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여인의 모습은 그야말로 신빙의 자체였습니다. 길고 검은 머리카락은 밤 안에 은하수처럼 부드럽게 흘러내렸고 그 머리카락 하나하나가 별빛을 받아 은은하게 반짝이고 있었어요. 순백의 한복은 발빛을 받아 마치 눈송이처럼 하얗게 빛나고 있었는데 그 우아함과 고고함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닌 듯했습니다. 무엇보다 할아버지를 압도한 것은 그 얼굴이었습니다. 옛날 궁중 그림에서나 볼 수 있는 완벽한 미모였어요. 눈썹은 초승달처럼 가늘고 아름다웠고 눈은 깊은 호수처럼 맑고 신비로웠습니다. 코는 고으면서도 우아했고 입술은 앵두처럼 붉고 고왔어요. 간인 무엇보다 인상적인 것은 그 눈빛이었습니다. 깊은 지혜와 따뜻한 자비, 그리고 천년의 세월을 견뎌온 강인함이 동시에 느껴지는 신비로운 눈빛이었거든요. 저기, 당신은 누구시오? 할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물었습니다. 목이 메어서 제대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초현실적인 상황이었거든요. 여인은 할아버지의 당황스러운 모습을 보며 자비로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마치 자애로운 어머니가 어린 아이를 바라보는 것 같은 따뜻함이 담겨 있었어요. 할아버지, 놀라지 마세요. 저는 할아버지께서 구해주신 그 흰뱀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저는 이 청송당을 1000년 동안 지켜온 청사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흰뱀이라 부르지만 사실 저는 이 땅의 수호신이에요. 청사라는 이름을 들은 순간 할아버지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어릴 적 할머니에게서
들었던 옛날 이야기가 생생하게 떠올랐거든요. 청송당에는 청사님이라는 수호신이 계신다는 전설, 그 청사님이 마을을 지켜주신다는 이야기를 어렴풋이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럼 정말로? 네, 맞아요. 할아버지께서 어릴 때 들으셨던 바로 그 청사가 저예요. 청사가 물 위에서 천천히 걸어나와 할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녀가 걸어간 자리마다 연꽃이 피어나고 있었어요. 하지만 할아버지, 제가 지금 이렇게 진짜 모습을 보여드리는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청사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정이 스며 있었습니다. 1000년 동안 이 땅을 지켜왔지만 사람들이 점점 저를 잊어가고 이 땅을 버리려 할 때 정말 절망스러웠어요. 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에 빠져 있었죠. 청사의 눈가에 이슬 같은 눈물이 맺혔습니다. 천년의 세월 동안 쌓인 외로움과 슬픔이 그 눈물 속에 담겨 있었어요. 그런데 할아버지께서 저를 구해주셨을 때 정말 감동했어요. 오랜 시간 동안 저를 진심으로 도와준 사람은 할아버지가 처음이었거든요. 할아버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자신의 작은 선행이 이렇게 큰 의미를 가졌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아니에요, 청사님. 저는 그냥 당연한 일을 한 것뿐이에요. 고통받는 생명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는 없었거든요. 바로 그거예요, 할아버지. 그 마음, 그 따뜻한 마음이 저에게는 천년을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는 보물이었어요. 청사가 할아버지를 바라보는 눈빛이 더욱 따뜻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아버지께 은혜를 갚고 싶었던 거예요. 건강도 되찾아드리고 아름다운 마당도 만들어드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가족들과의 화해도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그럼 그동안의 모든 기적들이 네, 모두 제가 할아버지께 드린 선물이에요. 하지만 이것은 정말 시작에 불과해요. 청사가 손을 들자 연못 주위에 또 다른 신비로운 빛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희미한 빛점들이었는데 점점 선명해지더니 다양한 동물들의 향상으로 변해갔어요. 크고 작은 동물들의 향상이 빛으로 둘렀어요. 하나씩 나타났습니다. 의풍당당한 호랑이, 듬직한 곰, 우아한 사슴, 아름다운 학, 총명한 여우, 그리고 수많은 새들까지 모두 이 땅에 살고 있는 정령들이었어요. 할아버지, 사실 이 청송당에는 저뿐만 아니라 수많은 정령들이 살고 있어요. 그들도 모두 할아버지의 따뜻한 마음에 깊이 감동받았답니다. 정령들이 하나씩 할아버지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신기하게도 할아버지는 그들의 말을 모두 알아들을 수 있었어요. 마치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낸 오랜 친구들과 대화하는 것 같았습니다. 호랑이 정령이 먼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당신의 선한 마음 덕분에 우리가 다시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어요. 곰 정령도 깊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저희는 오랫동안 사람들이 자연을 파괴하고 우리를 잊어가는 것을 보며 절망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할아버지 같은 분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다시 용기를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슴 정령은 우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할아버지의 순수한 마음이 이 땅 전체에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이제 이 땅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아요. 학정령들도 아름다운 화음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할아버지, 당신은 우리에게 다시 꿈을 꿀 수 있는 용기를 주셨어요. 할아버지는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의 작은 선행이 이렇게 많은 존재들에게 희망과 기쁨을 준 것이었어요. 평생 별것 아닌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이렇게 소중한 일을 해낸 것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저야말로 여러분들 덕분에 이렇게 행복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할아버지의 진심 어린 감사 인사에 정령들도 모두 감동했습니다. 그때 청사가 더욱 깊은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갑자기 슬퍼졌어요. 할아버지, 사실 저에게는 오랫동안 마음속에 간직해온 슬픈 과거가 있어요. 오늘 처음으로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청사가 연못가의 바위에 앉으며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도 그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천년 전 바로 이곳에서 저는 한선비와 운명적인 만남을 가졌어요. 청사의 눈에 그리움과 그리워함이 동시에 스며들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이장원이었어요. 정말 선량하고 지혜로운 분이셨죠. 가난한 백성들을 돌보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여기는 참된 선비셨어요. 청사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천년 전의 사랑을 회상하는 여인의 목소리였어요. 처음에는 저도 사람의 모습으로 그분 앞에 나타날 수가 없었어요. 수호신과 인간 사이에 사랑은 금기였거든요. 그래서 한동안 멀리서만 그분을 지켜봤어요. 하지만 그분은 달랐어요. 어느 날 제가 뱀의 모습으로 다친 채 있을 때 그분이 저를 발견하셨거든요. 다른 사람들이라면 무서워하거나 해치려 했을 텐데 그분은 정성껏 저를 돌봐주셨어요. 청사의 이야기는 마치 아름다운 전설을 듣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돌봐주시다 보니 저는 그분에게 마음을 열게 되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지금의 모습으로 그분 앞에 나타났죠. 그분의 반응이 어떠셨나요? 할아버지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놀라셨어요. 하지만 곧 저를 받아들여 주셨어요. 모든 생명은 소중하다. 내가 어떤 존재든 상관없다고 말씀해 주셨죠. 청사의 얼굴에 행복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그때부터 저희는 진정한 사랑을 시작했어요. 그분은 낮에는 백성들을 도우셨고 밤에는 저와 함께 이 땅을 지키는 일을 하셨어요.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청사의 표정이 다시 어두워졌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정말 악한 관리가 있었어요. 이 지역의 사또였던 박현도라는 자였는데 그는 백성들을 괴롭히고 착취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악독한 인간이었어요. 더욱 나쁜 것은 그가 이 땅 깊숙한 곳에 숨겨진 금맥을 발견했다는 것이었어요. 그 금맥을 차지하기 위해 이때의 모든 백성들을 내쫓으려고 했어요. 청사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였습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그는 저의 존재까지도 알아챘어요. 수호신을 잡아서 자신의 힘으로 삼으려고 했죠. 정말 탐욕스럽고 악한 인간이었어요. 그래서 정원님과 제가 힘을 합쳐 그를 막기로 했어요. 백성들을 지키고 이 땅을 보호하기 위해서만. 그 싸움은 정말 치열했어요. 박현도는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인간이었거든요. 백성들을 인질로 잡기도 하고 온갖 더러운 수단을 동원했어요. 하지만 저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정원님은 백성들을 지키는 것이 선비의 도리라고 하시며 끝까지 싸우셨어요. 그런데 청사의 다음 말에 할아버지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마지막 결전에서 정원님이 저를 구하시려다가 청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천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아픈 기억이었어요. 박현도가 저를 눌러 독화살을 썼는데 정원님이 저를 감싸시면서 청사가 말을 잇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천년 동안 혼자 간직해온 슬픔과 그리움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는 청사의 어깨를 다독여주며 위로했습니다. 그분의 마지막 말씀이 무엇이었는지 아세요? 청사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청사야, 꼭 이 땅과 백성들을 지켜다오. 그리고 언젠가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그때까지 기다려다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천년 동안 이곳을 떠나지 못했어요. 정원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말이에요. 할아버지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천년 동안 혼자서 이 땅을 지켜온 청사의 외로움과 그리움이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할아버지를 만나면서 깨달았어요. 정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람이 바로 할아버지라는 것을요. 청사가 할아버지를 바라보는 눈빛이 한없이 따뜻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저를 구해주실 때의 그 마음, 그 따뜻함이 정원님과 똑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확신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할아버지께 특별한 선물을 드리고 싶어요. 청사가 일어서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모았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하늘에서 황금빛 빗줄기가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그 빛이 할아버지를 감쌌을 때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할아버지의 몸이 점점 젊어지기 시작한 것이에요. 얼굴에 주름이 하나씩 사라지고 구부정했던 허리가 곧게 펴지고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이 다시 검은색으로 변해갔어요. 손가락의 관절도 부드러워지고 흐렸던 눈빛도 맑아졌습니다. 이게 어떻게 할아버지는 자신의 손을 보며 믿을 수 없어였습니다. 마치 30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몸이 가뿐하고 정신도 맑고 모든 것이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더 오래 건강하게 살면서 이 땅을 지켜주세요. 그리고 정원님이 못다이로 꿈을 함께 이뤄나가요. 청사의 말에 할아버지는 깊이 감동했습니다. 하지만 청사님, 제가 과연 그런 큰일을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에요, 할아버지. 할아버지에게는 그 어떤 흠보다도 강한 것이 있거든요. 무엇인가요? 바로 진심 어린 사랑이에요. 그것이야말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랍니다. 청사가 연못을 가리키자 그곳에서 또 다른 신비로운 빛이 솟아올랐습니다. 그 빛 속에서 나타난 것은 청사와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분위기의 아름다운 여인이었어요. 할아버지, 이분은 저의 언니인 금사예요. 언니도 천년 동안 다른 지역에서 사람들을 도와왔답니다. 금사라는 여인이 우아하게 인사했습니다. 그녀는 청사보다 조금 더 성숙하고 위험 있는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저는 이제 여기서 청사와 함께 이 땅을 지키려고 해요. 청사 혼자서는 너무 외로웠을 거예요. 할아버지는 이 모든 상황이 꿈만 같았어. 전설 속에서나 들어볼 수 있는 신비로운 존재들을 직접 만나다니요. 그런데 더욱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마을 쪽에서 환한 빛들이 하나 둘씩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작은 빛점들이었는데 점점 많아지고 밝아지더니 마을 전체를 환하게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청사가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정말 기적이 시작될 거예요. 마을 사람들도 모두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을 거예요. 정말로 마을에서는 놀라운 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변화를 느낀 것은 마을 이장인 박정수 씨였습니다. 그는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이상한 기운을 느꼈어요. 마당으로 나가보니 자신의 집 마당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하루 밤 사이에 10여 년 전에 말라 죽었던 감나무에 주렁주렁 감이 열려 있었거든요. 그것도 지금이 한겨울인데도 말이에요. 더욱 신기한 것은 그 감들이 유난히 크고 붉어서 마치 등불처럼 환하게 빛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박 이장이 손을 뻗어 감을 하나 따서 먹어보니 이 세상에서 가장 달고 맛있는 감이었어요. 입에 넣는 순간 온몸에 따뜻한 기운이 퍼지면서 오랫동안 앓던 위장병이 신듯이 나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박 이장은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렸습니다. 김순자 할머니의 집에서도 더욱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새벽 기도를 드리려고 마당으로 나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10여 년 동안 물이 나오지 않아 뚜껑을 덮어두었던 음에서 갑자기 맑은 물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음을 뚜껑을 열어보니 정말로 맑고 깨끗한 물이 콸콸콸 소리내며 흐르고 있었어요. 그 물은 단순한 물이 아니었습니다. 달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고 물 표면에는 연꽃잎들이 떠다니고 있었어요. 세상에, 이 물이 어디서 나온 거지? 김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그 물을 손으로 떠서 마셔보니 정말 달고 시원했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10여 년 동안 괴롭혔던 관절염 통증이 마법처럼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뿐만 아니라 오래된 기침도
흐려진 시력도 맑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게 꿈인가 생신가? 김 할머니는 믿을 수 없어서 몇 번이고 눈을 비볼 수밖에 없었어요. 최영감의 집에서는 더욱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몇 달 전부터 원인모를 병으로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던 그의 손자 민철이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방문을 열고 나온 것이었어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민철이의 맑은 목소리에 최영감이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민철아, 내가 어떻게 할아버지? 저 완전히 나왔어요. 몸이 정말 가벼워요. 그리고 이상한 꿈을 꿨는데 하얀 옷을 입은 예쁜 누나가 나타나서 이제 건강해질 거야 라고 말해줬어요. 민철이는 정말로 완전히 회복되어 있었습니다. 병색이 완전히 사라졌고 오히려 이전보다 더 건강해 보였어요. 최영감은 기쁨에 겨워 손자를 꼭 껴안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이런 기적들이 마을 곳곳에서 동시에 일어나고 있었어요. 이말순 할머니의 집에서는 오래된 텃밭에 갑자기 온갖 채소들이 무성하게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한겨울인데도 배추, 무, 상추, 고추까지 싱싱하게 자라고 있었어요. 정병우 씨의 집에서는 망가진 지붕이 저절로 수리되어 있었고 낡은 담장도 새 것처럼 깨끗해져 있었습니다. 김철수 청년의 집에서는 오래된 과수원의 나무들이 모두 꽃을 피우기 시작했어요. 복숭아꽃, 백꽃, 사과꽃이 한꺼번에 만발해서 마치 봄이 온 것 같았습니다. 마을의 모든 집에서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청사가 할아버지에게 설명했습니다. 할아버지, 이 모든 것이 할아버지의 선한 마음 때문이에요. 한 사람의 진심 어린 선행이 이렇게 큰 기적을 만들어낸 거예요. 정말 제 때문인가요? 네, 그래요. 할아버지의 순수한 마음이 이 땅 전체에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은 거예요. 사랑과 자비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보여주는 증거예요. 할아버지는 감격에 겨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에요. 더 큰 기적이 기다리고 있답니다. 청사의 말에 할아버지는 궁금해졌습니다. 더 큰 기적이라뇨? 네, 할아버지 사실 이 모든 일에는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청사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하늘에서도 할아버지의 선행을 지켜보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갑자기 하늘 전체가 환하게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황금빛 빗줄기들이 하늘 곳곳에서 내려오기 시작했고 그 빛들이 마을 전체를 감쌌어요. 그 순간 더욱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의 모든 집들이 순식간에 새 것처럼 말끔해졌어요. 낡고 허름했던 지붕들이 새 기와로 바뀌었고 무너져가던 담장들도 깨끗하게 수리되었습니다. 울퉁불퉁했던 마을 길들도 반반하게 포장되었어요. 시들었던 나무들이 모두 푸르게 살아났고 마을 곳곳에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했습니다. 마을 입구에는 큰 연못이 생겨났고 그 연못에는 연꽃들이 활짝 피어 있었어요. 하지만 가장 놀라운 것은 사람들의 변화였습니다. 그동안 서로 미워하고 다투며 지냈던 마을 사람들의 마음이 모두 따뜻해지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오래된 원한과 갈등들이 눈 녹듯이 사라지고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특히 황금만 씨의 변화가 가장 극적이었습니다. 그는 새벽 일찍부터 할아버지를 찾아와 무릎을 꿇고 깊이 사과했어요. 덕수 형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탐욕의 눈이 멀어서 형님을 그렇게 괴롭히고 황금만 씨의 눈에는 진심 어린 후회의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라는 것을요. 형님 같은 분이야말로 진정한 부자입니다. 할아버지는 황금만 씨를 일으켜 세우며 따뜻하게 용서해 주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금만 씨.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깨달았다는 거죠. 이제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황금만 씨는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형님,
앞으로는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마을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형님께서 보여주신 그 따뜻한 마음을 본받았습니다. 이런 화해의 장면들이 마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었어요. 오랫동안 다투던 이웃들이 서로 사과하고 화해했고 소원했던 가족들이 다시 화목해졌습니다. 마을 전체가 사랑과 화합의 분위기로 가득 찼어요. 그날 저녁 마을 사람들은 모두 마을 회관에 모였습니다. 오랜만에 마을 전체가 하나가 되어 잔치를 벌이기로 한 것이었어요. 덕수 할아버지 덕분에 우리 마을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할아버지는 우리 마을의 은인이에요. 사람들의 환호와 감사 인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이런 진심 어린 사랑을 받으며 진정한 행복을 느꼈어요. 마을 이장인 박정수 씨가 대표로 인사말을 했습니다. 덕수 할아버지 정말 고맙습니다. 할아버지의 선한 마음이 우리 모두를 변화시켰어요. 이제 우리 마을은 예전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화목한 마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께서 보여주신 따뜻한 마음을 본받아서 우리도 서로 도우며 살아가겠습니다. 할아버지는 감격에 겨워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야말로 여러분들 덕분에 이렇게 행복할 수 있게 되었어요. 앞으로도 다 함께 이 아름다운 마을을 지켜나가요. 사람들의 박수갈채가 마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런데 잔치가 한창일 때 또 다른 감동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마을 입구에서 자동차 소리가 들리더니 할아버지의 세 자식들이 모두 나타난 것이었어요. 아버지 큰아들 민수가 가장 먼저 달려와 할아버지를 꼭 껴안았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그동안 너무 불효했어요. 작은 아들 민호와 막내딸 은주도 눈물을 흘리며 할아버지에게 매달렸어요. 아버지, 저희가 며칠 전부터 계속 이상한 꿈을 꿨어요. 하얀 옷을 입은 예쁜 여자분이 나타나서 아버지께 빨리 가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꿈이 너무 생생해서 더 이상 믿을 수 없을 것 같아서 모든 걸 정리하고 왔어요. 이제 아버지 곁에서 함께 살고 싶어요. 할아버지는 기쁨에 겨워 세 자식들을 꼭 껴안았습니다. 5년 만에 다시 만나는 가족들이었어요. 그래, 다시 가족이 되었구나. 정말 고맙다.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감격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큰아들 민수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그동안 너무 바보였어요.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몰랐어요. 돈이나 성공보다 가족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어요. 작은 아들 민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도시에서 아무리 성공해도 마음이 공허했어요. 그런데 아버지를 생각하니까 마음이 따뜻해지더라고요. 막내딸은 주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앞으로는 자주 와서 뵐게. 아니, 아예 여기 내려와서 살까봐요. 아이들도 할아버지와 함께 자연 속에서 키우고 싶어요.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도 감동에 빠졌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느낄 수 있었거든요. 청사와 금사도 멀리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언니, 정말 아름다운 광경이네요. 그래, 이것이 바로 진정한 기적이야. 사랑과 화해가 만들어낸 기적 말이야. 할아버지의 선한 마음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었네요. 정원님이 보시면 정말 기뻐하실 거야. 그분의 꿈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말이야. 하지만 이 행복한 순간에도 청사의 마음 한 구석에는 아직 완전히 풀리지 않은 걱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실 김 회장에 대한 개발은 물러났지만 그보다 더 큰 위협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정부의 한 고위 관리가 이 땅의 신비로운 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것을 자신의 권력 확장에 이용하려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청사는 이 사실을 아직 할아버지에게 말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행복한 순간을 깨트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머지않아 새로운 시련이 찾아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고위 관리는 단순히 돈을 노리는 개발업자들과는
차원이 다른 위험한 존재였어요. 그는 청사와 같은 신비로운 존재들을 이용해서 자신의 정치적 야욕을 실현하려고 하고 있었거든요. 언니 걱정이 되네요. 앞으로 더 큰 시험이 기다리고 있을 텐데. 그래, 나도 알고 있어. 하지만 이제는 우리 혼자가 아니야. 할아버지와 마을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잖아.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의 힘이 있어. 그 어떤 악한 힘도 진정한 사랑을 이길 수는 없어. 성사는 언니의 말에 조금 아심이 되었지만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과연 앞으로 닥칠 시련들을 모두 이겨낼 수 있을까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순수한 기쁨을 만기하고 싶었습니다. 할아버지와 마을 사람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니 1000년 동안 지켜온 보람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날 밤 늦게까지 마을의 잔치는 계속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마을 전체가 하나가 되어 웃고 즐기는 모습이었어요. 할아버지는 자신의 세 자식들과 함께 앉아서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들을 나누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가족의 따뜻함이었어요. 아버지, 앞으로는 자주 와서 뵐게요. 그리고 이 아름다운 마을을 함께 지켜나가요. 민수의 말에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 함께 이 마을을 지켜나가자.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행복을 나눠주자. 정말 평화롭고 행복한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시련이 곧 다가올 것이라는 사실을 아직 아무도 모르고 있었어요.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는 아직 넘어야 할 더 큰 산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끝장을 내주겠다. 서울 정부청사 최고층에 위치한 비밀 회의실에서 차갑고 음산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목소리의 주인은 정부 고위직에 있는 한민구 차관이었어요. 그는 수십 년간 권력의 정점에서 온갖 음모와 부정부패를 일삼아온 악독한 인물이었습니다. 한민구는 청송마을에서 일어난 기적들에 대한 보고서를 읽으며 탐욕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그의 책상 위에는 청사와 할아버지에 대한 극비 조사 자료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신비한 치유력을 가진 수호신이라 이것을 내가 차지할 수 있다면 대통령 자리는 물론이고 불로불사의 꿈까지 이룰 수 있겠군. 한민구의 눈에는 광기에 가까운 욕심이 타오르고 있었어요.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런 초자연적인 힘에 대해 연구해왔고 그것을 정치적 권력 확장에 이용하려고 계획해왔거든. 대한개발 따위의 소규모 업체들과는 차원이 다르다. 내가 직접 나서면 그 어떤 저항도 무의미하지. 한민구는 자신의 측근들을 불러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한민구의 검은 야욕에 동조하는 악한 인물들이었어요. 여러분, 드디어 우리가 꿈꾸던 궁극의 힘을 손에 넣을 때가 왔습니다. 한민구가 청송마을의 사진들을 스크린에 띄우며 말했소. 이 작은 시골 마을에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신비한 치유력을 가진 수호신과 그것을 조종할 수 있는 늙은이 하나, 이것들을 우리가 손에 넣는다면 상상할 수 없는 권력을 얻을 수 있어요. 회의실에 모인 악한 무리들이 탐욕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한 측근이 말했습니다. 차관님, 이미 대한개발이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 마을 사람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한민구가 비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런 민간 업체들과 우리를 같은 선상에서 비교하다니 우리에게는 국가의 모든 권력이 뒷받침되고 있어요. 경찰, 군대, 사법부까지 모두 우리 편이라고요. 그는 책상 위에서 두꺼운 서류 뭉치를 집어들었어요. 이미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국가보안법을 적용한 특별수사, 토지수용법을 악용한 강제 매입, 그리고 만약 그것도 안 되래 한민구의 목소리가 더욱 차갑게 변했습니다. 직접적인 무력 사용도 불사하겠어요. 그 마을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그 신비한 존재들을 우리 연구소로 데려올 겁니다. 악한 계획이 착착 진행되고 있었어요. 한편 청소 마을에서는 평화로운 일상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돌아온 세 자식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마을 사람들도 모두 화목하게 지내고 있었어요.
특히 할아버지의 손자 민철이는 청사와 특별한 인연을 맺으며 이 땅의 신비로운 비밀들을 하나씩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청사는 민철이에게 자연과 교감하는 방법, 동물들과 대화하는 법, 그리고 마음의 힘으로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들을 가르쳐주고 있었어요. 민철아,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런 신비한 힘들은 오직 선한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는 거야. 네, 청사 누나. 저는 할아버지처럼 다른 사람들을 도우는 일에만 이 힘을 쓸 거예요. 민철이의 순수한 마음에 청사는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평화로운 일상은 오래 가지 못했어요. 어느 날 새벽, 청송 마을 입구에 검은색 승용차들이 줄지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차에서 내린 것은 정부 관리들과 특수부대원들이었어요. 그들은 모두 중무장을 하고 있었고 얼굴에는 냉혹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선두에 선 한민구 차관이 확성기를 들고 소리쳤습니다. 청송마을 주민들은 모두 나와서 집합하시오. 국가보안상 중요한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니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마을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했어요. 평화로웠던 마을이 순식간에 긴장된 분위기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할아버지도 급히 집에서 나와 무슨 일인지 알아보려 했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이렇게 함부로 들어오시오? 할아버지가 당당하게 항의했지만 한민구는 비웃기만 했습니다. 할아버지, 당신이 바로 김덕수군요. 당신을 체포하러 왔습니다. 체포라뇨? 제가 무슨 죄를 지었다는 겁니까? 국가기밀 누설죄, 불법 점거죄, 그리고 사기죄까지. 제목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한민구가 거짓 영장을 꺼내 보이며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모두들 불안하고 두려운 표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을에는 국가의 위험한 존재들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제거하고 이 지역을 정화할 것입니다. 한민구의 말에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위험한 존재 아니에요. 우리 마을에는 그런 것 없어요. 박 기장이 나서서 항의했지만 한민구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특히 이 마을에 서식하고 있다는 청사. 그것은 생화학 무기로 악용될 수 있는 위험한 생물체입니다. 즉시 포획해서 우리 연구소로 가져가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할아버지는 깜짝 놀. 이들의 진짜 목적이 청사였던 것이에요. 안 됩니다. 그 아이는 위험한 존재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를 지켜주는 수호신이라고요. 할아버지가 필사적으로 막아섰지만 특수부대원들이 그를 거칠게 밀어냈습니다. 늙은이는 조용히 하고 있어. 괜히 저항하다가 다칠 수도 있어. 한민구가 수신호를 보내자 특수부대원들이 할아버지의 집을 향해 돌진하기 시작했어. 그들은 마당을 헤집어오며 청사를 찾기 시작했어요. 아름답게 가꾸어진 꽃밭이 군화가의 집 밖이었고 신성한 연못도 더럽혀졌습니다. 할아버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만하시오. 제발 그만하시오. 하지만 그들은 할아버지의 원 따위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연모퉁이에서 하얀 빛이 솟아오르기 시작했어요. 청사가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평소와 달리 그녀의 표정이 차가웠어요. 감히 이 신성한 땅을 더럽히다니. 청사의 목소리에는 천연의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특수부대원들은 갑자기 나타난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당황했어요. 저게 뭐지? 사람인가? 괴물인가? 한민구는 청사를 보자마자 눈빛이 변했습니다. 탐욕과 광기가 뒤섞인 표정이었어요. 드디어 나타났군. 바로 너야. 내가 찾던 존재가. 당신이 이 모든 음모의 배우군요. 청사가 한민구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그렇다. 나는 한민구다. 그리고 너는 이제부터 내 소유가 될 것이야. 한민구가 수신을 보내자 특수부대원들이 특수그물과 마취총을 들고 청사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청사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았어요. 그녀가 손을 들자 갑자기 하늘이 먹고 구름으로 뒤덮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자비를 베풀어 온 것을 약점으로 여기셨나 보군요. 하지만 저를 화나게 만든 것은 큰 실수였어요. 청사의 목소리와 함께 천둥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갑자기 산에서 수많은 동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호랑이, 곰, 늑대, 매, 멧돼지들이 우르르 몰려와 특수부대원들을 포위했습니다. 하늘에서는 수백 마리의 새들이 날아와 그들 위를 맴돌기 시작했어요. 이게 뭔 일이야? 특수부대원들이 공포에 질려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갑자기 땅에서 수십 마리의 벼들이 기어나와 그들의 발목을 휘감기 시작한 것입니다. 모두 청사의 부하들이었어요. 도망쳐. 괴물들이야. 특수부대원들이 황급히 도망치기 시작했지만 동물들이 그들을 가만히 놔두지 않았습니다. 한민구만이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그는 청사를 향해 이상한 기계를 겨누고 있었습니다. 이런 동물들 따위로는 나를 막을 수 없어. 이것은 특수 전자파 무기야. 어떤 초자연적 존재라도 무력화시킬 수 있지. 한민구가 방아쇠를 당기자 기계에서 강력한 전자파가 방출되었습니다. 청사는 그 전자파를 맞고 비틀거렸어요. 정말로 고통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청사야, 할아버지가 달려가려 했지만 한민구의 부하들이 그를 막았습니다. 하하, 어떠냐? 아무리 신비한 존재라도 과학의 힘 앞에 서면 무력하지. 한민구가 승리감에 찬 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갑자기 청사의 몸에서 더욱 강력한 빛이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빛은 전자파를 완전히 상소시켜버렸어요. 불가능해. 그럴 수가 없어. 한민구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소리쳤습니다. 청사가 천천히 일으켜서 말했습니다. 당신은 제가 단순한 병이라고 생각했나 보군요. 하지만 저는 이 땅의 수호신이에요. 1000년 동안 이 땅을 지켜온 신성한 존재라고요. 청사의 몸이 점점 더 크고 장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 주위로 무지갯빛 아우라가 형성되었고 그 모습은 마치 여신 같았어요. 그리고 저에게는 더 강력한 힘이 있어요. 바로 사랑의 힘이죠. 청사가 할아버지와 마을 사람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와 마을 사람들의 순수한 마음, 그 사랑의 힘이 저를 더욱 강하게 만들어줘요. 정말로 할아버지와 마을 사람들의 마음에서 따뜻한 빛이 나와 청사에게 전해지기 시작했어요. 청사야, 힘내. 우리가 함께 있어. 포기하지 마. 마을 사람들의 응원의 힘으로 청사는 더욱 강력해졌습니다. 그때 옆모습에서 또 다른 빛이 솟아올랐어요. 금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동생아, 이제 우리의 진짜 힘을 보여줄 때야. 내 언니, 1000년 동안 참아온 분노를 모두 풀어버려요. 두 자매가 힘을 합치자 더욱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거대한 용의 형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은 청사와 금사의 진짜 모습이었어요. 우리는 단순한 병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을 지키는 용신이에요. 두 마리의 거대한 용이 하늘에서 춤을 추며 위엄을 과시했습니다. 그 장엄한 모습에 모든 사람들이 넋을 잃고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한민구는 공포에 질려 뒤로 물러섰습니다. 용, 진짜 용이라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의 악한 욕심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해드리겠습니다. 청사용이 한민구를 향해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청사는 한민구를 해치지 않았어요. 대신 그의 이마에 빛을 비쳤습니다. 순간 한민구의 머릿속에 자신이 지금까지 저질렀던 모든 악행들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괴롭혔는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가 명확하게 보였습니다. 한민구는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뒤늦은 후회와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한민구가 눈물을 흘리며 빛을 향해 말했습니다. 청사는 자비로운 표정으로 그를 내려다봤어요. 용서는 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뭐든지 하겠습니다. 한민구가 간절히 대답했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악행을 중단하고 앞으로는 선한 일만 하며 살아가세요. 그리고 자연을 보호하고 약한 사람들을 도우는 일에 힘쓰세요. 네,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민구는 진심으로 고개를 숙이며 약속했습니다. 청사의 힘으로 그의 마음이 완전히 정화된 것이었어요. 그 순간 한민구와 함께 온 모든 부하들도 마음이 변했습니다. 그들도 모두 자신의 죄를 깨닫고 진심으로 뉘우쳤어요.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일을 하고 있었던 건가?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올바르게 살겠습니다. 모든 갈등이 평화롭게 해결된 것이었습니다. 청사와 금사가 다시 사람의 모습으로 돌아왔을 때 마을 전체가 환호성으로 가득 찼어요. 청사님, 정말 고마워요. 우리 마을을 지켜주셔서 감사해요. 사람들의 진심 어린 감사 인사에 청사는 감동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청사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청사야, 정말 고마웠다. 너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평화를 되찾을 수 있었어. 아니에요, 할아버지. 이 모든 것이 할아버지의 선한 마음 덕분이에요. 할아버지가 저를 구해주지 않았다면 이런 기적도 일어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더욱 신비로운 빛이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저게 뭐지? 사람들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옹성거렸습니다. 그 빛 속에서 한 사람의 모습이 나타났어요. 깨끗한 한복을 입은 젊은 선비였는데 그의 얼굴에는 자비로운 미소가 떠 있었습니다. 청사가 그 모습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어요. 정원님, 청사야, 100년 동안 정말 고생했구나. 이 정원의 영혼이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정원님, 저 약속을 지켰어요. 이 땅과 백성들을 끝까지 지켰어요. 그래, 정말 잘했어.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희망을 찾았구나. 이 정원이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당신의 선한 마음이 청사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어요. 할아버지는 감격에 겨워 깊이 인사했습니다. 아닙니다. 저야말로 청사 덕분에 이렇게 행복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 정원이 청사에게 말했습니다. 청사야, 이제 너의 천년 수행이 끝났다. 내가 원한다면 나와 함께 하늘로 올라갈 수도 있어. 청사는 잠시 망설였어요. 1000년 동안 그리워했던 연인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였거든요. 하지만 청사는 할아버지와 마을 사람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원님, 저는 여기 남고 싶어요. 이곳에 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 그것도 좋은 선택이야. 그럼 내가 특별한 선물을 줄게. 이 정원이 손을 벗자 청사와 할아버지에게 따뜻한 빛이 내려왔습니다. 이제 청사는 영원히 이 모습을 유지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할아버지도 건강하게 오래 살면서 청사와 함께 이 땅을 지켜나갈 수 있을 거고, 정말로 청사와 할아버지 모두 더욱 빛나고 건강해 보였어요. 그리고 이 마을은 앞으로 영원히 평화롭고 행복할 거야. 사랑과 화합의 힘이 이 땅을 지켜줄 테니까. 이 정원의 축복과 함께 마을 전체가 더욱 아름답게 변했습니다. 꽃들은 더 향기로워졌고 나무들은 더 푸러졌어요. 사람들의 얼굴에 더 밝은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정원님, 정말 감사해요. 청사가 눈물을 흘리며 인사했습니다. 청사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 거라. 그것이 바로 내가 원했던 것이니까. 이 정원의 모습이 점점 희미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할아버지 청사를 잘 부탁해요. 그 아이는 정말 소중한 존재니.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아버지가 깊이 인사했습니다. 이 정원이 완전히 사라진 후 마을에는 깊은 감동이 흘렀어요. 청사가 할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에요. 우리 함께 이 아름다운 마을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요. 그래, 청사야. 우리 함께 모든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보자. 그날부터 청송마을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났습니다. 청사와 금사자매는
마을의 수호신으로서 사람들을 돌보았고 할아버지는 마을의 정신적 지주가 되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지혜와 사랑을 전해주어 할아버지의 세 자식들도 모두 마을에 정착해서 각자의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큰 아들 민수는 마을의 경제 발전을 위해 힘썼고 작은 아들 민호는 마을 사람들의 건강을 돌보는 의사가 되었어요. 막내딸 은주는 마을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특히 할아버지의 손자 민철이는 청사로부터 신비한 힘을 배우며 차세대 수호자로 성장했어요. 마을에는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청사의 치유력을 받기 위해서였어요. 하지만 청사는 단순히 병을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해줬습니다. 진정한 치유는 몸의 치유가 아니라 마음의 치유예요. 사랑과 자비의 마음을 가질 때 진정한 건강을 얻을 수 있어요. 청사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 변화된 마음으로 돌아갔고 그들이 전하는 사랑의 메시지는 전국으로 퍼져나갔어요. 한 민구 차관도 완전히 변해서 자연 보호와 사회복지에 힘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서 전국의 자연 보호구역을 늘리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일에 앞장섰어요. 저는 청사님께 새로운 삶을 얻었습니다. 이제 남은 인생을 선한 일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시간이 흘러 청송마을은 전국에서 가장 아름답고 평화로운 마을로 유명해졌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곳에 사는 사람들이 모두 진정으로 행복하다는 것이었어요. 어느 따뜻한 봄날 할아버지는 청사와 함께 마당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청사야, 처음 너를 만났을 때는 이런 일이 벌어질 줄 꿈에도 몰랐어. 저도 그래요, 할아버지. 할아버지를 만나기 전에는 정말 외롭고 절망적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 모두 이렇게 행복하잖아. 정말 신기한 일이야. 그건 모두 할아버지의 선한 마음 덕분이에요. 사랑의 힘이 모든 것을 바꾼 거예요. 마당에서는 할아버지의 손자 민철이가 다른 아이들과 함께 뛰어놀고 있었어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마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할아버지, 저희가 지키는 것은 단순히 이 마을이 아니에요. 그럼 뭘 지키는 거지? 바로 희망이에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화합할 수 있다는 희망, 선이 악을 이길 수 있다는 희망, 그리고 진정한 행복이 가능하다는 희망을 지키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것이 아말로 가장 소중한 것이지. 그리고 이 희망은 이곳에서 끝나지 않아요. 이곳을 다녀간 사람들이 다른 곳으로 가서도 이 사랑을 전할 거예요. 그렇게 해석은 세상이 조금씩 더 아름다워질 거예요. 정말로 청송마을의 이야기는 전국으로 그리고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자신들도 선한 일을 하려고 노력했어요. 작은 선행이 만들어낸 기적의 이야기,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해가 점점 저물 무렵 할아버지와 청사는 마을을 내려다볼 수 있는 언덕에 올라갔습니다. 아래로는 평화롭고 아름다운 마을의 모습이 펼쳐져 있었어요. 집집마다 따뜻한 불빛이 켜져 있었고 사람들은 서로 인사를 나누며 화목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어른들의 정겨운 대화 소리가 들려왔어요. 정말 아름다운 풍경이야. 할아버지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네, 정말 아름다워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할아버지의 따뜻한 마음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이 더욱 아름다워요. 아니야, 청사야. 이건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낸 거야. 나 혼자서는 절대 이런 일을 해낼 수 없었어. 그래도 시작은 할아버지였어요. 할아버지가 저를 구해주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았을 거예요.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아름다운 마을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청사야, 앞으로도 계속 이런 평화가 지속될까? 물론이에요. 할아버지, 사랑의 힘은 영원하거든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 사랑을 이어갈 수 있는 훌륭한 후계자들이 있잖아요. 청사가 마을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민철이를 비롯한 젊은이들이 청사로부터 배운 사랑과 자비의 마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었어요. 그래, 우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인 거구나. 맞아요, 할아버지. 이 사랑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이어질 거예요. 다음 세대에게, 그리고 또 다음 세대에 달빛이 떠오르기 시작했고, 마을은 은은한 달빛에 더욱 아름답게 물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정말 행복해요. 1000년 동안 기다린 보람이 있어요. 나도 정말 행복하다, 청사야. 이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해줘서 고마워. 두 사람의 대화는 깊은 밤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들이 나누는 것은 단순한 대화가 아니라 깊은 우정과 신뢰,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었어요. 그렇게 청송마을의 이야기는 해피엔딩으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짜 끝이 아니었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작은 선행에서 시작된 기적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고, 사랑과 자비의 마음은 세상 곳곳으로 퍼져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사람들도 자신만의 작은 선행으로 새로운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기적은 특별한 능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과 진심 어린 사랑에서 오는 것이니까요. 청송 마을의 평화로운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와 청사, 그리고 모든 마을 사람들은 행복한 꿈을 꾸며 잠들어갔어요. 그들의 꿈속에는 더욱 아름다운 미래가 펼쳐져 있었고, 그 미래는 분명히 현실이 될 것입니다. 사랑의 힘으로 만들어진 기적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니까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전해줍니다. 첫째, 작은 선행도 큰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아버지의 단순한 친절이 온 마을을 변화시켰어요. 둘째, 진정한 힘은 사랑과 자비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청사의 신비한 능력보다 더 강한 것은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었어요. 셋째, 탐해와 악은 결국 패배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도 사랑의 힘으로 변화될 수 있어요. 넷째, 가족의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보여줍니다. 할아버지와 자식들의 화해는 모든 기적의 바탕이 되었어요.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가 서로를 사랑하고 도우며 살아간다면 세상은 더욱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희망을 전해줍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씨앗을 심어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가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시기 전 좋아요, 구독 잊지 않으셨죠? 어디서 뭘 하시면서 들으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사랑합니다. 제발 저를 구해주세요. 김덕수 할아버지는 그 순간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분명히 벼의 입에서 사람 목소리가 들린 것이었거든요. 80평생을 살아오면서 이런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며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하지만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시려면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부터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내는 2024년 10월 15일 화요일, 가을 단풍이 절정에 달한 오후였습니다. 경상북도 청송군 깊숙한 산골 봉화마을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일어난 일이었죠. 김덕수 할아버지는 그날 아침부터 마음이 이상했습니다. 평소와 다른 묘한 예감이 가슴 한구석을 짓누르고 있었거든요. 55년을 함께 상안해 춘자 할머니가 돌아가시지 벌써 5년이 흘렀지만 그날은 유독 할머니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춘자야, 오늘은 왜 이렇게 마음이 허전한지 모르겠다. 할아버지는 아내 영정 앞에서 혼자 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낡은 한옥집은 할아버지 혼자 살기에는 너무 컸고 무엇보다 너무 조용했어요. 아침에 눈을 떠서 밤에 잠들 때까지 유일한 대화 상대는 사진 속 아내뿐이었습니다. 3명의 자식들은 모두 서울로 떠났습니다. 큰 아들 민수는 대기업에서 부장으로 일하고 있었고 작은 아들 민호는 강남에서 내과 의원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막내딸 은주는 중학교 교사로 일하며 두 아이를 키우고 있었죠. 처음에는 자주 안부 전화도 오고 명절이면 온 가족이 모이곤 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마저도 점점 뜸해졌습니다. 바쁘게 사는 게 좋은 거지 뭐. 할아버지는 쓸쓸한 미소를 지으며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속마음은 달랐어요. 가끔 너무 외로워서 혼자 눈물을 흘리는 날도 있었거든요. 특히 밤이 되면 외로움이 더 심해졌습니다. 할머니가 살아계실 때는 저녁마다 마당에 앉아 별을 보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했는데 이제는 그 자리에 혼자 앉아 하늘만 바라볼 뿐이었어요. 그날도 점심을 혼자 먹고 나서 할아버지는 무료함을 달래고자 뒷산으로 산책을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10여 년 넘게 이어온 유일한 일과였. 뒷산 중턱에 있는 약수터까지 올라가서 물 한 컵 마시고 주변을 산책하며 하루를 보내는 것이었어요. 오늘은 좀 더 멀리 가볼까? 할아버지는 평소보다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왠지 모르게 마음이 답답했거든요. 대나무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관절염 때문에 무릎이 아팠지만 그래도 이 산책만큼은 포기할 수 없었어요. 가을 단풍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빨간 단풍나무, 노란 은행나무, 주황빛 감나무까지. 온 산이 천연의 팔레트로 물들어 있었어요. 바람이 불 때마다 나뭇잎들이 하늘을 향해 춤을 추며 떨어지는 모습이 마치 눈이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참 곱구나. 춘자가 보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할아버지는 걸음을 멈추고 단풍을 바라보며 또 다시 아내를 그리워했습니다. 할머니는 평소에 꽃과 나무를 무척 좋아했거든요. 봄에는 진달래를, 여름에는 무궁화를, 가을에는 국화를 키우며 정성스럽게 돌보고 했어요. 1시간 정도 걸어서 평소보다 더 깊은 곳까지 올라왔습니다. 이곳은 처음 와보는 곳이었어요. 나무들이 더 울창하고 공기도 더 맑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곳에 오니 마음이 좀 더 편해지는 것 같았어요. 여기가 어디지? 길을 잃은 건 아니겠지? 할아버지는 주변을 둘러보며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지팡이로 땅을 짚어보니 사람들이 다니는 흔적이 있었어요. 아마 등산객들이 지나다닌 길인 것 같았습니다. 조금 더 올라가니 작은 약수터가 보였습니다. 바위 틈에서 맑은 물이 쫄쫄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목이 말라서 손으로 물을 떠서 마셨습니다. 아, 시원하다. 물 맛이 정말 좋았습니다. 평소에 다니던 약수터보다 훨씬 달고 시원했어요. 할아버지는 몇 번 더 물을 마시고 나서 근처 바위에 앉아 잠시 쉬었습니다. 주변이 정말 조용했습니다. 새 소리, 바람 소리, 물소리 많이 자연의 교향곡을 연주하고 있었어요. 도시의 소음에 찢은 귀에는 이런 정적이 오히려 신기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평온함을 깨트리는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분명히 무언가가 고통스러워하는 소리였습니다. 할아버지는 귀를 쫑고 세우고 소리가 나는 곳을 찾아보았어요. 약수터 뒤편 커다란 바위들이 겹겹이 쌓인 곳에서 소리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누가 다친 건가? 할아버지는 걱정이 되어 지팡이를 짚고 조심스럽게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바위들 사이에 좁은 틈새를 들여다보려고 몸을 숙였는데 그 순간 평생 잊을 수 없는 광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거대한 희벼 한 마리가 바위 틈에 몸이 끼워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너무나 할아버지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났습니다. 심장이 쿵쿵쿵쿵 뛰기 시작했어요. 평생 뱀을 무서워했던 할아버지였거든요. 하지만 호기심이 두려움을 이겼습니다. 할아버지는 다시 조심스럽게 바위 틈을 들여다보았어요. 그리고 그가 본 것은 정말 경이로운 광경이었습니다. 뱀의 크기가 어마어마했습니다. 보이는 부분만으로도 길이가 3미터는 좋게 되어 보였고 몸통에 굵기는 어른 남자의 허벅지 정도였어. 하지만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그 색깔이었습니다. 온몸이 눈처럼 새하얗고 햇빛이 비치면 진주나 비단처럼 은은하게 빛이 났거든요.
비늘 하나하나가 마치 보석처럼 반짝였습니다. 할아버지는 태어나서 이런 아름다운 뱀을 본 적이 없었어요. 더욱 신기한 것은 뱀의 머리 부분이었습니다. 마치 왕관을 쓴 것처럼 황금빛 무늬가 복잡하고 정교하게 새겨져 있었어요. 그 무늬는 한국의 전통 문양 같기도 하고 고대 문자 같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것은 그 눈동자였어요. 보통 뱀의 눈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깊고 푸른 빛을 띠고 있었는데 마치 바다처럼 신비로웠어. 더욱 놀라운 것은 그 눈에서 지혜와 슬픔이 동시에 느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진짜 뱀이 맞나? 할아버지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너무나 비현실적인 광경이었거든요. 마치 전설이나 신화에서나 나올 법한 존재 같았어요. 그런데 뱀의 상태가 심각해 보였습니다. 몸의 중간 부분이 바위 틈에 깊숙이 끼워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었어요. 아마 먹이를 줬다가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뱀은 힘겹게 몸부림치고 있었지만 바위가 너무 단단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때였습니다. 할아버지, 제발 저를 구해주세요. 할아버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분명히 뱀의 입에서 사람 목소리가 들린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뱀의 입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다만 그 푸른 눈동자가 할아버지를 간절하게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내가 잘못 들은 거겠지.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이 들어서 환청이 들리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었어요. 하지만 뱀의 눈을 다시 보니 거기에는 분명히 도움을 청하는 애절함이 담겨 있었어. 할아버지의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평생 뱀을 무서워했던 그였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달랐어요. 고통받는 생명 앞에서 그냥 지나칠 수 없었거든요. 춘자가 살아 있었다면 뭐라고 했을까? 할아버지는 돌아가신 아내를 떠올렸습니다. 춘자 할머니는 평소에 작은 벌레 하나도 해치지 않던 분이었어요. 길에서 다친 강아지를 발견하면 집에 데려와서 정성껏 돌봐주곤 했죠. 모든 생명은 하늘이 내려주신 소중한 것이야.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할머니가 자주 하던 말이 생각났어.